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공천헌금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 나흘째 이어가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는 목소리와 이 단식 직전에 나온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한 반발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1부에서는 정관용의 시사본부 신년기획 2026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강원도 선거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월 18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했죠?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양국 정상의 논의 내용에 큰 관심이 모여졌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로 한일 정상회담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 이어 일본 나라현에서 다시 만난 한일 정상.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올해도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한일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중국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한반도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고 명시해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사 문제 진전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의제에 올려 결과물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감한 현안 중 하나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사카에서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선택은 사형이었죠.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전두환 씨 이후 30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밤 9시 3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형이 구형되자 검사석을 바라보면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특검은 반성도 또 사과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남은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박옥수 내란 특검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내린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특검 측은 우선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 권력과 통치구조 재편을 통한 장기 집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과 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그 한밤중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형이 구형되고 4시간 뒤인 14일 새벽 1시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A4 8쪽짜리 결정문을 공지했습니다. 그 결정문에 적힌 주문을 보면 피징계
관계자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넉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2024년 11월 불거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한 글을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 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는 여론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새로 출범한 윤리위는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글을 썼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힐 부분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 가족들이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글에 대해선 즉흥적인 비방을 넘어 조직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건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며 제명 결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리위가 오늘 두 차례나 결정문을 수정하는 등 혼란을 빚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장동혁 어떤 다른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고위원 사이에선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 과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장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당원 당규상 윤리위 결정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네, 이 김경 서울시 의원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변호인을 통해서 공천 헌금 관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서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 측을 한 카페에서 만나서 1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강선우 의원이 했던 그 해명은 거짓말이 됩니다. 1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 강선우 의원이 SNS에 올린 해명.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금품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보고 전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글 말미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고 그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단 겁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김 씨 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1억 원을 건넬 당시 현장에 강 의원이 있었고 사무국장이 없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보고 전엔 몰랐다는 강 의원의 진술과 직접 전달했다는 김 씨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이미 전보자간 남모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귀국 직후 3시간 반가량 짧게 조사받았던 김 씨 의원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강 의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에 상정됐고 통과됐죠. 네, 200여 명의 대규모 수사팀이 최장 170일간의 내란 외학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단식 투쟁 그리고 무제한 토론으로 공동 저지에 나섰습니다. 15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국회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한 직후 민주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지 18일 만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 동안 17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합니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포함해 정치인 체포를 비롯한 계엄 계획을 담은 노상원 수첩 의혹,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민주당 정청래 않았습니다. 대표입니다.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섰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일에 대해서 특별검사 제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차 특검은 선거용이라며 여당의 공천헌금과 통일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덮어놓는다고 비리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폐악제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8개 재판 중에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16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면서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자료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6도, 대전 8도,